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현재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파로 양 시장,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은 소폭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나스닥을 이끈 건 테슬라의 급등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반등이 2차 전지주를 좀 견인한다 이런 풀이도 나오는데, 이 1월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을 좀 겪었던 테슬라입니다. 자, 근데 이번 반등의 요인은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국내 2차 전지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 작년 내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들이 좀 빠르게 내려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중국 공장,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한 번 더 급락하는 모습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 전체 시장을 짓눌렀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었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한 1월 중순부터 테슬라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것인지 중국의 리오프닝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모 테슬라 딜러가 일주일 동안 팔았던 물량이 자기가 1년 동안 팔았던 물량만큼 일주일 만에 팔았다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랑을 했었던 것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갇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거의 초과 저축이 사상 최대치인 것도 테슬라의 판매에 어떤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3월 초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3를 발표 예정인데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 2를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 1,400%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내용 대표적으로 오토파일럿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심리에 당연히 어떤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대규모 수주에 대한 루머가 좀 시장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분기 테슬라가 좀 공장 생산량을 좀 급감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격 인하 전략을 좀 테슬라가 본격 반격으로 나서면서 다시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테슬라 여러 가지 좀 훈풍 소식이 있는데 이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섹터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흐름 오늘장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 전지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권 유지하거나 또 혼조로 현재는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2차 전지 내에서도 가만히 보다 보면요. 펜트론과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집니다. 이 두 종목 상승 배경은 좀 어떤 걸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배경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어떤 상승의 원인도 있겠지만 3월 중에 유럽에서 CRMA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2022년에 말에 헝가리에다가 이제 공장을 착공했고 2024년부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판 이제 IRA 법안의 수혜가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오늘 아침에는 공매도 수급이 한 번 더 항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결국은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서면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결국은 정말 호재에 더하기 그리고 유럽판 IRA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효과 여기에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역시나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물론 남아있는 재료가 있긴 있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규모 자체가 뭐 수십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진짜 그런 수주가 나온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상 K세로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재료가 나오면은 셀온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영역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쯤 차익 실현이 나서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펨트론과 에코프로가 좀 상당히 많이 강세인데 역시나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수주 등 아직 상승 재료는 조금 남아 있지만 앞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현재 매수하신 분도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 같다 해서 좀 조심히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른 이슈도 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약세를 딛고 다시 30만 원대 좀 진입한 모습입니다. 특히 호주 기업과 손을 잡고 이 미국에서 리튬 사업을 좀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4분기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리튬 신산업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데 실적이 본격화가 된다면요. 이 주가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올 한 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철강이겠죠. 작년 하반기 홍수가 났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홍수가 나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결국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저점이었었죠. 일단은 철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초에 중국에서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것들이 뻔하죠. 중국도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즉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소비 진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만은 전쟁이 끝날 가능성 올해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터키의 지진 관련된 터키의 재건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철강 업황의 경우 철강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 굴삭기도 마찬가지고 소위 중후장대 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포스코는 또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있죠. 바로 신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던 리튬. 오히려 더 크게 본다면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사업 이미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1조 5천억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2단계 투자까지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리튬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철강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상반기 탑픽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이슈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또 하나의 조금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 미국의 중국 배제가 좀 심화된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이례적으로 포드가 CATL과 손을 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IRA법 규제를 우회하면서 득을 취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좀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요. 이 향후 이런 추세가 좀 확대가 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시장 1위에 도약하려던 한국 기업 직격타 제대로 맞지 않을까요? 네. 이 뉴스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네. 어제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포드가 왜 그런 액션을 취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경쟁에 나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각 기업들이 꼼수를 써서 가격 인하라는 명목으로 꼼수를 쓴다라면은 IRA 법안을 시행했었던 그 명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3월 말 중순에서 말 정도에 IRA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이런 포드의 사태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도 크게 반응을 안 했던 이유가 아마 그 세부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올해 들어서 이달까지 2차 전지 관련주 지속적인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좀 상위 종목들 조금 혼조세 좀 짙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미 IRA법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업종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른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소위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셀메이커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퍼가 100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8%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조달과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이제 배터리 섹터를 본다라면 저는 폐배터리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작년에 시세를 냈다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유럽에서 CRMA 법안이 시행이 된다라면은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 대륙의 특성상 니켈 등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광물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핵심 광물을 유럽에서 생산을 해라. 그런데 유럽 자체가 대륙 자체가 핵심 광물이 부족한 대륙이다. 그러면 결국 폐배터리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이러한 공장을 유럽에 가지고 있는 폐배터리 업체들 그 안에서도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 하이텍 컨퍼런스 콜에서도 회사 측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U 유럽 현지 내에서도 유의미한 경쟁자가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